자, 7강. 자, 천문학적 요인, 지구 외적 요인이 나오는데, 자, 공전궤도 나타낸 거고, 경사각, 그리고 기울어진 방향 달라진 것, 그 세차 운동까지 함께 표현한 거지. 그래서 경사각 변화와 세차 운동 두 가지 나와 있습니다. 자, 참고로 A, B, 여러분 기울기 클수록 큰 원을 그릴 수밖에 없잖아, 맞지? 그래서 기억이 지금 23.5도가 될 거고, B가 23.5도보다 작은 값을 가질 겁니다. 자,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게 현재 상태가 지금 기억이라 그랬잖아, 맞지? 그랬는데 이게 지금 기울어진 방향은 우리가 위에서 봤을 때 기억이란 말은 오른쪽이야, 왼쪽이야? 기억은? 요거는 왼쪽을 말하는 거지. 기울어진 것. 근데 지금 가에 나와 있는 그림은 기울어진 방향이 오른쪽 나와 있잖아, 맞지? 그래서 현재 가 같은 경우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 칠판 쪽을 본다면 현재 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반대편 본 모습으로 좀 표현했다. 그 말이 되겠지? 어쨌거나 지금 태양의 방향까지 나와 있습니다. 저걸로 일단 확인이 좀 가능할 거고. 자, 일단 갑시다. 기억. 지구 연평균 기온은 A일 때보다 B일 때가 높다. 자, 여기서 나와 있는 게 어떤 특정 방구의 특정 계절을 말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 맞지? 지구 전체의 연평균 기온을 물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일어난 것은 세차 운동하고 지금 그리고 경사각 변화 두 가지만 나와 있는 거지. 참고로 지구와 태양 사이 거리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여기서는 안 변하는 거지. 태양과 지구 사이 거리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1년 동안 받는 지구의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은 동일하게 되겠지. 그 말은 연평균 기온은 변화가 없겠지. 근데 우리가 세차 운동할 때 태양과 지구 사이 거리 변한다. 이걸 확인해 봐라. 이런 이야기 했을 때는 그건 뭐였냐면 특정 반구의 특정 계절에 태양과 지구 사이 거리 변하는 거잖아. 맞지? 그거 따지기 위해서 그런 거고 얘 같은 경우 결과적으로 20년 변화가 없기 때문에 태양과 지구 사이 거리가 변화가 없는 거지. 자, 그러면 이거는 동일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 자, 니은 북반구 여름철 평균 기온 북극이 기역에 위치할 때보다 니은. 자, 기역과 니은은 기울어진 방향은 동일하지? 기울어진 방향 동일한 상태에서 경사각의 차이만 생기는 거지. 자, 참고로 니은 같은 경우에 지구 자전축 경사가 좀 더 작은 거잖아. 계절 변화 생기는 이유가 뭐다? 지구 자전축이 기울기를 가지기 때문이지. 그러면 기울기가 작아졌단 말은 경사각이 작아졌단 말은 계절 변화 정도가 작아지겠지. 자, 계절 변화 정도가 작아진다. 그러면 자전축 기울기 줄었을 때 계절 변화 정도 연교차가 준다. 그 말은 위에 있는 여름 온도 내려가고 밑에는 겨울 온도 올라온다. 그 말이잖아. 근데 문제에서 묻는 것은 여름철 물어봤으니까 여름 온도는 내려가겠지? 근데 이거는 북반구나 남반구 다 상관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관없이 다 동일한 방향으로 변화가 생기는 거잖아. 맞지? 자, 어쨌거나 여름 기온은 내려갈 것이다. 자, 디귿. 남반구 중위도 지역의 기온의 연교차, 북극이 기역에 위치할 때, 디귿에 위치할 때. 자, 기역과 디귿 같은 경우에 또 차이가 뭡니까? 경사각은 동일하지만 기울어진 방향이 달라진 거지. 자, 가볼게. 경사각 동일하고 기울어진 방향만 반대가 될 것이다. 자, 한번 정리해서. 자, 그러면 지금 남반구라 그랬으니까 오히려 근일점에 있을 때, 가에서 오른쪽에 있을 때 여름이 될 거야. 자, 그리고 왼쪽 있을 때, 원일점에 있을 때 겨울이 될 겁니다. 근데 지금 디귿으로 바뀌게 되면 기울어진 방향이 반대가 되겠죠? 자, 반대가 될 겁니다. 자, 지금 빨간색이 적도인데, 자, 그래 되면 오히려 원일점에 있을 때 남반구가 더 많은 빛을 받을 거니까 원일점일 때 여름, 그리고 근일점일 때 겨울 될 겁니다. 그러면 여름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자 태양과의 거리,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 원래 이 정도였지만 지금 디귿으로 변하게 되면 거리가 이렇게 멀어진다 그 말이지. 그러면 여름 기온은 어떻게 된다? 여름 기온은 내려오게 될 것이고 겨울 같은 경우는 지금 겨울은 원래 이 정도 거리 멀었지만 나중에 디귿 같은 경우에는 거리가 오히려 더 짧아진다 그 말이지. 그러면 겨울의 기온은 어떻게 된다? 올라온다. 자, 그러면 여름은 내려가고 겨울은 올라왔기 때문에 연교차는 작아지겠죠? 그런 결과가 오겠지. 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2번. 자, 용승 또는 침강이 일어나고 있는 어느 해역, 해안, 나란하게 지속이 부는 바람 돼 있는데 지금 화살표가 지금 바람 방향 나와 있어. 자, 그런데 지금 요 아래쪽이 지금 색깔이 어둡단 말은 해수면이 높아진 걸 말할 거잖아, 맞지? 그러면 해수면이 높아진 것, 그러면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해수가 이동해 왔다는 말이 되겠지. 그러면 에크마 수정은 지금 이렇게 일어났음을 의미해주고 있는 거다. 그러면 바람은 지금 화살표로 이미 벌써 나와 있잖아. 그러면 에크마 수정은 결과적으로 바람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움직였다? 오른쪽으로. 그러면 오른쪽으로 에크마 수정이 일어났단 말은 북반구야, 남반구야? 북반구가 되겠죠? 그걸 디귿에서 묶고 있잖아, 맞지? 자, 다시 갈게. Q층에서 주로 A에서 B로 이동했다. 맞는 말 되겠죠? 그래서 A 쪽은 낮고 B 쪽은 높고 된 거니까.
자, 표층수온은 A가 B보다 높다. 참고로 표층에는 상대적으로 따뜻한 물들이 있는 거지. 깊이에 따라서 우리가 분류할 때. 그럼 이 표층에 있는 따뜻한 물들이 결과적으로 A에서 B로 이동했잖아. 그럼 B 쪽이 더 온도가 높을 수밖에 없지. 그리고 A 같은 경우에는 빠져나가면서 뭐가 일어납니까? 용승이 일어나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오히려 온도가 낮아지게 되겠죠. 연한 용승이 일어난다. 자, 디귿 이 해역은 북반구 위치한다. 지금 에크먼 수송 방향 가지고 판단했던 거죠. 자, 3번. 자, 엘니뇨, 라니냐 시기 중 어느 시기 태평양 적도 부근 기상위성 관측한 적외선 나와 있습니다. 자, 기상위성의 적외선 하면 뭘 알아내기 위한 거지? 뭐가 관련된 거죠? 구름 상단의 높이였죠? 자, 구름 상단의 높이. 결과적으로 이 구름 상단의 온도와 관련된 거지. 적외선 에너지 양. 참고로 대륙권에서 구름이 있는데 높이가 높아짐에 따라서 온도 어떻게 되는 거지? 낮아지게 되는 거잖아, 맞지? 온도가 낮단 말은 그만큼 적외선 에너지도 낮다는 것. 높이는 높지만. 그래서 구름 상단 높이를 알 수 있는 거고, 현재 적외선 세기는 온도에 비례한다는 거 생각을 좀 하셔야 되고, 자, 그리고 이거는 높이에 반비례한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자, 갑시다. 자, 지금 워커 순환이 강화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워커 순환은 서태평양에서 상승 그리고 동태평양에서 하강하는 거잖아, 맞지? 이 순환을 말할 건데 지금 당장 서태평양 보게 되면 지금 복사 에너지 양이 마이너스 값을 가진다 그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가 나오려면 구름 상단 높이가 높단 말이야, 낮단 말이야? 좀 더 높아졌다 그 말이 되겠지? 그 말은 상승 기류가 좀 더 강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지. 자, 상승 기류가 강화. 그리고 워커 순환은 아까 서태평양에서 상승, 동태평양에서 하강이 될 건데 결과적으로 서태평양의 상승 기류가 강해질 거니까 워커 순환은 강화되었다라고 알 수가 있겠지. 자, 니은 서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의 강수량이 적다. 참고로 강수량은 결과적으로 구름에 관련된 거잖아, 맞지? 근데 공기가 상승만 하면 뭘 만들어? 구름 만들어. 그러면 상승 기류에서 구름 만들어질 건데 지금 상승 기류가 강화된 거야, 약화된 거야? 강화된 거죠. 그러면 구름이 더 두껍게 만들어지면서 비가 더 많이 생기게 되겠지. 그리고 결과적으로 얘기했던 게 수온에 비례한다 그랬지. 수온이 표층 수온이 높아지게 되면 자 위에 있는 공기를 잘 데우게 될 거고 그리고 수증기 공급도 잘 이루어지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결과적으로 수온과 강수량은 비례한다는 것 기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디귿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에 수온 약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깊이. 참고로 이거는 누구에서 결정되는 거지? 용승의 강도, 그리고 용승의 세기. 자, 지금 서태평양에 지금 상승기로 강해졌단 말은 수온이 올라간 것이고 수온이 올라갔단 말은 무역풍 강화되면서 표층에 따뜻한 물들이 많이 공급됐다 그 말이 되겠지? 적도 해류가 강해진 걸 말합니다. 그러면 라니냐를 의미할 거니까 라니냐 때 무역풍이 강하면서 결과적으로 동태평양에 있는 물들이 많이 빠져나온 거지? 그래서 이걸 공급하기 위해서 한류도 많이 들어오겠지만 용승도 강화되겠죠. 용승이 강화되었단 말은 자, 해수면에서 손약층까지 깊이가 깊어진 거야, 얕아진 거야? 얕아진 거죠? 밑에 치고 많이 치고 올라왔으니까. 그걸 말하지. 그래서 얕아진다는 걸 생각하시면 된다. 자, 4번. 자, 4번. 자, 연안의 냉수대. 자, 차가운 물이 지금 올라온 걸 말하고 있겠지? 이거는 뭐야? 연안 용승을 말하겠죠? 용승입니다. 자, 그러면 자, 강한 무슨 계열 바람 돼 있는데 참고로 먼 바다로 물이 빠져나가야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에크마송은 이건 북반구니까 오른쪽으로 일어나겠죠? 그러면 북반구로 자 바람 오른쪽 에크마송 일어나려면 남풍일 수밖에 없지. 그래서 남풍에 의해서 에크마수송에 의해서 먼 바다로 표층에 있는 물들이 빠져나가면서 연안 용승 발생 되겠죠? 그러니까 남풍 그리고 이거는 용승 되겠지. 자, 그러면 기역은 남풍, 니은은 침강이 아니라 용승. 자, 이런 예보는 여름철, 겨울철. 자, 계절이라 그랬잖아, 맞지? 그러면 특정 계절에 부는 바람을 생각해야 되겠지. 뭐 있습니까? 계절풍이란 게 있지. 계절풍이란 게. 자, 여러분들 계절풍. 자, 여름에는 무슨 풍이었죠? 남동 계절풍. 왜냐하면 대륙 쪽이 저기압 고기압 여름에. 여름에 대륙 쪽이 온도가 높기 때문에 저기압 되는 거잖아, 맞지? 오히려 바다 쪽이 온도가 낮기 때문에 고기압 되는 거지? 그래서 남동 계절풍이 부는 거고. 남동풍이 부는 거고. 자, 겨울에는 무슨 바람이었죠? 북서 계절풍. 기압 배치가 반대가 되는 거잖아. 오히려 겨울 되면 어디가 온도 높지? 대륙이야? 바다야? 바다도 온도 높지? 바다가 저기압, 대륙이 고기압. 고기압에서 저기압 바람 불잖아. 됐지? 자, 그러면 지금 남풍 계열 바람이 불어야 되니까 바로 남동 계절풍이 부는 남풍 계열 바람이 부는 여름 되겠죠. 됐지? 자, 넘어갈게. 여름.
5번. 자, 가는 어느 해역? 자, 수심별 수온 분포. 자, 그리고 식물성 플랑크톤의 농도 나와 있어. 식물성 플랑크톤은 현재 광합성하는 놈들로서 광합성하는 재료 뭐였죠? 광합성에 쓰이는 재료가 영양염류, 무기염류. 기억나나? 당연히 이 양이 서로 비례하는 거잖아, 맞지? 이걸 생각을 좀 하시고. 자, 갑시다. 자, 그러면 원래 영양염류는 바닥이 많다 그랬죠? 그래서 용승이 일어나는 곳에 이 바닥에 있는 것들이 올라오게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현재 이 영양염류 양은 용승 강도에 비례한다 그랬습니다. 자, 갑시다. 자, 그리고 태풍 같은 경우에는 저기압을 띠고 있다. 그 말은 발산이 일어나면서 용승이 일어나는 거지? 침강이 아니라 용승이라는 것도 생각을 좀 하시고. 자, 문제 볼게. 자, 혼합층이 두께. 자, 혼합층은 표층 부분의 손이 일정한 층을 말할 거잖아, 맞지? 그러면 표층으로부터 시작해서 표면으로부터 시작해서 온도가 일정한 곳. 자, 8월 3일과 8월 13일 두 개를 비교하면 될 거잖아. 자, 그랬을 때 자, 8월 3일 같은 게 이 정도의 두께를 가집니다. 근데 8월 13일은 좀 더 두꺼운 두께를 가진다는 거지? 생각하시면 되고. 자, 8월 8일부터 8월 13일 사이에 용승이 일어났다. 자, 참고로 여러분들 용승 일어나게 되면 수온이 어떻게 되는 거죠? 낮아지게 되는 거지. 지금 시간 변화에 따라서 8월 8일과 13일까지 보게 되면 수온이 28, 27, 26으로 순차적으로 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야. 그 말은 수온이 내려갔다는 것, 용승이 일어났다는 것 알 수가 있다. 자, 표층의 영양염 농도는 8월 3일, 8월 13일. 지금 나 같은 경우에 식물성 플랑크톤 양이 나와 있는데 식물성 플랑크톤은 뭐에 비례한다? 영양염류 양에 비례한다. 그러면 지금 식물성 플랑크톤이 양은 결과적으로 영양염의 양이 될 거니까 현재 8월 13일이 더 많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자, 넘어갈게. 자, 6번. 자, 엘니뇨 감시구역 쭉 나와 있는데 자, 여러분들 지금 수온 편차 나와 있죠? 참고로 엘니뇨 감시구역 수온이 높아지면 엘니뇨야 라니냐? 엘니뇨지. 왜냐하면 무역풍 약화되면서 따뜻한 물을 많이 안 보내는 거잖아, 맞지? 용승 약화, 한류 유입 적어지면서 수온이 좀 더 높아지는 거죠? 맞나? 동태평양 쪽이 바로 엘니뇨 감시 구역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수온 높아지는 자, 위쪽에 있는 게 엘니뇨 A가 될 것이고 현재 B는 라니아가 될 것이다. 자, A는 엘니뇨 됐고 자, 니은 서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의 강수량, 물리량 P. 자, 예를 들어 엘니뇨를 한번 해볼게. 자, 엘니뇨 같은 경우에 서태평양 수온이 어떻게 되죠? 낮아지게 되는 거지. 수온이 감소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강수량 어떻게 된다? 줄어든다. 근데 엘니뇨는 지금 P 값에서 늘어났잖아, 맞지? 엘니뇨는 P가 증가하는 거죠? 맞지? 말이 안 맞다 그 말이잖아. 그래서 서로 이 관계하고는 해당이 안 된다. 자,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 용승은 A 시기보다 B 시기 강하다. 참고로 용승은 무역풍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 맞지? 결과적으로 무역풍 강한 건 언제? 라니냐 때 이때 더 용승이 강화되겠지. 그래서 라니냐인 현재 P일 때 용승이 더 강할 것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지. 자, 7번. 자, 같이 볼게. 자, 가나, 엘니뇨, 라니냐 시기 적도 지역 대기 순환 나타낸 건데 참고로 여러분들 이거 과거의 자료 자, 좀 확인할 게 지금 대기 움직임이니까 지금 상승 기류가 일어나고 있는 곳을 위치를 한번 확인 좀 해봐야 될 건데 자, 그러면서 과거의 이 문제들 원래 무역풍에 의해서 표층 있는 따뜻한 물들이 서쪽에 많이 몰리게 되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서쪽 해역에 수온이 높으면서 상승 기류가 만들어지게 될 건데 근데 무역풍이 약화되게 되면 특히 엘니뇨가 되었을 때 원래 서쪽에 모여있던 따뜻한 물들이 현재 동쪽으로 퍼져나오게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서 상승 기류가 오히려 서쪽이 아니라 좀 더 오른쪽으로 동쪽으로 이동되게 되는 거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좀 더 보다 서쪽이 돼 있는 것 무역풍이 강하다 그 말이잖아, 맞지? 그래서 가가 누가 된다? 라니냐가 될 것이고 나가 엘니뇨가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무역풍 약화된 것 현재 따뜻한 표층 해수 자체가 동쪽으로 퍼져 나온 것 그러면서 상승 기류가 보다 오른쪽 가는 것 동쪽 가는 게 엘니뇨. 자, 그러면 가 시기보다 나 시기에 큰 것 엘니뇨 때 큰 것. 자, 무역풍은 당연히 약하겠죠. 됐고 서태평양 적도 부근 평균 해면 기압. 자, 해면의 기압은 수온과 무슨 관계? 표층 수온과 반비례가 되겠죠. 자, 수온과 반비례하게 될 건데 엘니뇨 같은 경우 서태평양 수온이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내려가죠. 무역풍이 약화되어서 따뜻한 물 적게 받잖아, 맞지? 그러면 수온이 내려갈 거니까 오히려 기압은 올라가겠지. 자, 그래서 이 값은 맞고 디귿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의 혼합층의 두께. 자, 제일 위에 혼합층이 있을 건데 이 두께를 결정하는 건 누굽니까? 올라오는 용승의 강도에서 결정되겠지? 용승이 강하면
확 밀어 올릴 거니까 혼합중이 얇겠지? 그 용성이 약하면 혼합중은 두껍겠지. 그걸 말할 건데 참고로 지금 엘니뇨 같은 경우 용성이 강해 약해? 약하다. 그러면 많이 못 올라올 거니까 오히려 혼합중 두께는 두껍다. 그걸 말하는 거지.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8번. 자, 남극 대륙 빙하 연구 기온 나와 있는데, 자, 어쨌거나 당시의 기온 자체가 현재 기온 편차에서 앞에 두고 있는 값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얼음의 부피와 당시 기온을 서로 반비례하게 가질 거잖아, 맞지? 기온이 높을수록 빙하들이 녹아서 얼음이 녹아서 제거가 될 거니까. 자,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두 개의 그래프를 보게 되면 서로 반대 경향을 가지면서 변하고 있잖아. 자, 갈게. 해수면 높이는 B시기, A시기. 자, 해수면 높이는 기온과 무슨 관계를 가집니까? 비례야, 반비례? 비례죠. 기온이 높게 되면 빙하들이 녹으면서 결과적으로 육지에 있는 빙하들이 녹아서 바다로 가면서 해수의 양 자체가 늘어나는 것. 또 뭐 있죠? 해양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부피가 팽창하는 것. 그러면서 해수면이 올라오게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럼 해수면이 올라오면 육지의 면적은 줄어들고 바다의 면적은 늘어나고. 그까지. 어쨌거나 해수면 높이는 기온에 비례한다는 것. 그러면 기온이 높은 게 바로 A와 B 위의 내용을 보면 될 건데 A보다 B 시기에 기온이 높다. 그럼 B 때 해수면이 높을 것이다. 자, 지구 태양 복사 에너지 반사율. 참고로 여기서 빙하 얼음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생각하면 되겠지? 자, 얼음 같은 경우에 흰색 반사를 잘해 못해? 잘하는 것. 그러면 얼음 양이 적을수록 얼음 양이 많을수록 반사율이 높게 될 거야. 자, 그러면 지금 얼음 양은 A가 많아, B가 많아? A가 많기 때문에 A가 반사를 많이 하겠지? 오히려 B는 반사율이 낮을 겁니다. 자, 기온의 편차와 지구 얼음 부피. 자, 결과적 두 개는 서로 반대 경향으로 변하고 있잖아, 맞지? 이건 나와 있는 자료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자, 9번. 지금 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에 수온 약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깊이. 결과적으로 이 깊이는 누가 결정합니까? 용성의 강도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잖아, 맞지? 참고로 지금 편차 나와 있는데 관측값 마이너스 평균값 돼 있어. 그럼 결과적으로 그냥 관측값 이게 기준이 되는 거잖아, 맞지? 뭐 깊어지는지 얕아지는지. 자, 어쨌든 용성의 강도에서 결정될 건데 지금 A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주로 볼 때 서태평양 보는 게 좋아, 동태평양 보는 게 좋아? 왜냐면 동태평양에서 용성이 일어나고 있잖아, 맞지? 그러면 동태평양 오른쪽인 동태평양 기준으로 보는 게 훨씬 더 정확하고. 자, 그러면 동태평양 오른쪽을 봤을 때 A 같은 경우에 색깔이 어두워졌단 말은 깊이가 더 깊어진 거지. 그러면 수온약층 깊이가 깊어졌단 말은 용성이 강한 거야, 약한 거야? 약한, 많이 못 올라왔다 그 말이잖아, 맞지? 그러면 바로 A는 엘니뇨가 되겠지. 근데 B 같은 경우에 색깔이 밝단 말은 현재 깊이가 더 얕아진 것. 그 말은 많이 밀고 올라왔다 그 말이 되겠지? 그래서 B가 용성이 강한 라니냐가 되겠죠. 자, 무역분쇄기는 당연히 라니냐인 B가 더 강하겠죠? 됐고. 자, 서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 해수면 높이. 자, 서태평양 그랬습니다. 무역풍이 언제 더 강하다? 라니냐 때. 그러면 무역풍이 강하면 적도 해류가 강하면서 서쪽에 표층수가 많아지겠지? 그럼 해수면이 높아질 거야. 근데 평상시보다 무역풍이 약한 엘니뇨는 평상시보다 해수면이 더 낮아지겠지? 그래서 해수면 자체는 B가 더 높을 것이란 것. A시기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 수온 편차. 자, 편차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A시기의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의 수온 편차는 결과적으로 동태평양 여러분들 무역풍이 강하면 어떻게 되죠? 많이 빠져나갈 거니까 참고로 용승도 강해지고 한류 유입도 많잖아, 맞지? 수온이 내려가게 되는 거지, 더. 그래서 B가 더 낮을 것이라는 것. 자, 근데 지금 A시기라고 그랬으니까 A시기는 무역풍 약화된 거죠? 그러면 무역풍 약화되었기 때문에 현재 기존보다 덜 빠져나가. 그럼 표층수를 원래 100을 보내다가 50밖에 안 보내고 한류의 유입도 적고 용승도 약해지는 거지? 수온이 올라가게 되잖아. 그래서 어쨌거나 관측값, 평년값보다 더 높아질 거니까 플러스 값이다. 그 말이지? 자, 엘니뇨니까. 자, 10번. 자, 이건 그대로 자료 해석입니다. 지금 그린란드하고 남극 대륙 빙하 변화량 나와 있는데 빙하 감소 주된 원인은 지구온난화. 맞습니까? 맞지?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알고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감소되는 것, 감소의 그래프들은 시나리오인데 뭐였죠? 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들이지? 온실기체 배출 내용에 대한 거잖아. 맞나? 그 말은 당연히 온실기체에 따라 지금 감소되는 경향들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바로 온난화 주 원인이 되겠지. 자, 그린란드 2007년 이후 빙하 손실량이 예측값보다 크다. 자, 그린란드는 지금 회색이 될 건데
실제 양이 이 회색 선이 될 거잖아, 맞지? 근데 시나리오보다도 어때? 좀 더 아래쪽에 있지. 그 말은 감소가 더 심했다. 그 말이 되겠지? 자, 그린란드 남극 대륙 빙하 손실량 2007년 이후와 이전 비교할 건데 2007년. 자, 2007년 전. 자, 두 개 다 마찬가지야. 2007년 전보다는 이유가 더 경사가 더 가파르죠. 그 말은 변화가 더 심하다. 그 말이잖아, 맞지? 이건 그대로 자료 해석 보시면 됩니다. 자, 11번 지구 외적 요인, 천문학적 요인 나와 있는데 가는 20률 변화, 나는 북반구 여름일 때 지구 공전 궤도상의 위치, 뭐 근일점인지 원일점이 이 위치를 나타내고 있는 거잖아, 맞지? 근데 이 나는 다른 말로 뭘 의미하는 겁니까? 무슨 변화지? 나는? 이건 세차 운동이죠. 세차 운동. 우주 공간상의 동일한 위치, 근일점이라 하더라도 기울어진 방향에 따라서 계절이 달라질 수 있다. 이건 의미하고 있는 거잖아. 자, 기억. 원일점과 근일점에서 지구가 받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의 차이. 결과적으로 원일점과 근일점, 이건 태양과의 거리 차이를 말하는 거잖아, 맞지? 그랬을 때 태양 복사 에너지 양 차이 나타나는 것은 결과적으로 태양과 지구 사이 거리 변화, 이걸 말하고 있는 거지. 세차 운동과는 상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20률만 따지면 될 건데 기울어진 방향 상관없고 20률, 자, 세차 운동은 상관없고 20률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결과적으로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 변화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자, 그러면 기억. 자, 참고로 20률이 심할수록 원일점, 근일점, 거리차는 더 커지게 되는 거죠. 참고로 20률이 제로일 땐 뭡니까? 궤도가 원인 거지? 그때 뭐 원일점, 근일점 이런 것도 없는 거지. 맞지? 참고로 찌그러지게 되면 이게 분리돼, 초점이 분리돼 나오는 거잖아. 자, 그래서 20률이 심할수록 원일점과 근일점 둘 거리 사이 차이는 커지게 된다. 자, 그럼 거리차가 심할수록 태양으로부터 난로로부터 거리가 차이가 많이 날 거니까 받는 태양 복사 에너지량 차이도 크겠지.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기억 같은 경우가 20mm 현재보다 크기 때문에 더 차이가 크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니은 우리나라 겨울철 평균 기온 현재보다 기억. 자, 그러면 가와 나를 모두 다 고려해야 될 건데, 자, 가 같은 경우에 20률이 지금보다 더 큰 걸 말하겠죠? 자, 크다는 것. 그리고 나를 보게 되면 현재가 있고 기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치가 반대가 되는 거잖아. 지금은 원일점이지만 나중에 근일점이 된다 그 말이잖아. 이 말은 기울어진 방향이 지금과 반대다. 자, 그러면 둘을 다 고려해보자.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20률은 더 크고, 자, 기울어진 방향은 반대가 됐습니다. 지금 이 그림상에서는 왼쪽으로 기울어 있지만, 오른쪽 나가 되려면 기울어진 방향은 오른쪽으로 기울인 것. 이렇게 바꿔야 된다. 그 말이지? 자, 문제에서 북반구 우리나라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북반구 보게 되면, 자, 북반구 겨울은 왼쪽, 그리고 가에서는 오른쪽이 여름. 근데 나에서는 누가 여름 되는 거죠? 왼쪽이 여름, 오른쪽이 겨울 되겠지? 자, 결과적으로 세차 운동이나 또는 20률 변화나 각 반구의 계절의 온도 변화는 태양과 지구 사이 거리 변화잖아, 맞지? 그러면 여름 거 보게 되면 여름의 거리는 가에서 나로 바뀌면 오히려 태양과 가까워지는 거지? 그럼 여름 기온은 어떻게 된다? 올라가겠지. 근데 겨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 거리가 더 멀어졌다. 그 말은 겨울 기온은 내려가겠죠? 위에 있는 여름은 올라가고 밑에는 겨울은 내려가고 연교차는 커진다, 증가한다. 여기 되겠지. 자, 넘어갈게. 자, 디귿. 남반구의 기온 연교차는 현재보다 니은 시기에 작다. 참고로 니은 같은 경우는 20률이 작아지는 거죠. 20률이 작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두 개가 어떻지? 니은으로 바뀌더라도 현재와 원일점으로 동일하죠. 그러면 고려할 것은 나는 고려할 필요 없고 가만 고려하면 된다. 그 말이잖아. 자, 그러면 가를 봤을 때 지금 20률이 작아졌습니다. 자, 근데 북반구에 남반구야? 남반구를 물어봤어. 참고로 남반구 여러분들 원일점에서의 남반구 20률이 작아지면 원일점 거리는 줄어들잖아. 근일점 거리는 더 늘어나는 거지. 20률이 작아지면 20률이 커지면 근일점 거리는 짧아지는 거고 20률이 심하면 커지면 맞나? 근데 지금 현재에서 니은으로 변하는 것은 20률이 작아지는 거잖아. 그래서 원일점 거리가 오히려 줄고 근일점 거리가 오히려 늘어난다는 거. 됐지? 자, 근데 문제에서 남반구라 그랬으니까 남반구는 북반구 계절이 반대잖아. 하나만 더. 현재 북반구의 근일점에서의 계절은 겨울이죠? 자, 그러면 남반구는 반대잖아. 그럼 원일점이 뭐다? 겨울, 근일점은 여름. 그러면 여름에 태양과의 거리는 늘어나고
겨울에 태양과의 거리는 줄었잖아, 맞지? 그러면 여름은 태양과 멀어졌으니까 여름 기온은 내려오겠죠? 근데 겨울은 오히려 더 태양과 가까워졌잖아, 맞지? 겨울 기온은 올라오고 연교차는 작아진다. 그게 되겠지? 그래서 니은식이 작다. 이 말이 맞다. 그 말이죠. 자, 연교차 감소. 자, 지금 쭉 뭐 얼음 면적의 변화하고 기온 변화 쭉 나와 있는데 참고로 나는 북극해 평균 기온. 하나는 지구 전체라 했고 하나는 북극해라 그랬잖아. 맞지? 자, 봅시다. 과거에 이거 문제 기출 문제야. 우리 예전에 문제로서 좀 많이 봤던 내용이야. 자, 뭐냐면 여러분들 저위도하고 고위도의 변화야. 참고로 이게 이 내용이 뭐였냐면 이산화탄소 농도가 현재 2배가 됐을 때 예상되는 기온의 변화 나타낸 거거든. 다 당연히 기온 올라가겠죠. 근데 저위도의 증가 큽니까? 고위도의 증가 큽니까? 고위도가 월등히 크지. 저위도는 뭐 2도, 4도 이 정도밖에 안 늘어났지만 고위도는 뭐 10몇 도씩 늘어나고 있잖아. 맞나? 그러면 왜 온난화 됐을 때 고위도가 많이 올라갈까? 왜 고위도가 많이 올라갈까? 고위도에 뭐가 있죠? 고위도에 뭐가 있어? 덮여 있는 것. 빙하. 그러면 온난화는 빙하 높겠지? 빙하는 반사율이 높은 애들. 그럼 이들이 많이 제거됐잖아. 그럼 반사를 잘 못하고 흡수를 많이 하는 거지. 지금보다 흡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현재 당연히 온도가 많이 올라간다. 그 말이지. 됐나? 자, 그래서 고위도의 변화가 더 크다는 것. 자, 그리고 이것은 현재 해빙에 의한 빙하 감소가 주 원인이라는 것. 일단 이걸 바탕으로 좀 알고 있어야 되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문제에서는 지구 전체의 기온 변화와 북극에서의 기온 변화 나와 있잖아? 그럼 다시 말하면 지구 전체 기온 변화가 심합니까? 북극에서의 기온 변화가 심합니까? 북극. 지금 그러면 여러분들 나와 있는 거 다시 한번 봅시다. 나와 달을 보면 자, 봐봐. 지금 그래프는 좀 비슷해 보이지만 나와 있는 숫자가 다르잖아. 나는 제일 위에 3.5가 있고 다 같은 경우는 현재 보면 두 숫자가 다 작은 값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변화는 나가 큰 거야? 다가 큰 거야? 나가 더 변화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지? 그러면 북극과 아까 지구 전체 중에 변화 큰 건 누구라고? 북극이라고. 그러면 나가 바로 북극이 되겠지. 그래서 다가 지구 전체를 말하는 거고. 그래서 나는 북극의 평균 기온 편차. 맞는 말 되겠죠? 자, 니은 최근 30년 동안 북극의 태양 복사 에너지 반사율 변화 9월과 3월 나와 있는데 지금 이거는 가의 자료를 봐야 되겠죠? 근데 문제 물어본 거는 반사율의 변화잖아. 반사를 시키는 게 누구죠? 반사 잘하는 놈들이? 빙하. 그러면 빙하의 변화가 누가 더 심하냐? 그 말이지. 그러면 가를 봤을 때 3월과 9월 봤을 때 자, 30년 동안 그랬으니까 1990년부터 1920년까지 보게 되면 자, 변화 3월하고 9월, 3월보다는 9월이 훨씬 더 변화 심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변화율이니까. 그래서 빙하의 변화가 심하다는 말은 결과적으로 반사 변화율도 심할 수밖에 없다. 자, 북극의 표층해수 평균 밀도. 자, 여러분들 바닷물이 얼 때 그 속에는 염류가 같이 얼어 안 얼어? 안 얼어. 그래서 우리가 빙하의 맛을 보면 거의 별로 안 짜다 그랬지? 염류가 별로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녹아서 다시 바닷물이 될 때 그러면 거의 맹물을 넣어주는 건 똑같잖아, 맞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해빙이지? 그러면 염분, 주변 해수의 염분은 어떻게 되죠? 낮아진다. 그럼 밀도는 낮아진다. 그럼 침강 잘해 못해? 잘 못해. 그래서 심층순환이 약화된다 이야기했잖아. 심층순환이 약화되면 고위도의 온도는 낮아집니까? 낮아집니까? 맞지? 낮아지는 거 맞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순환이 약화된다는 말은 에너지 수용이 약화되는 거니까 저희도록 또 에너지 적게 받는 거잖아. 맞지? 잘했어. 자, 그래서 염분 낮아지고 밀도도 낮아진다. 그리고 심층순환도 약화되고 결과적으로 고위도 온도는 또 내려가게 될 것이다. 어렵지 않죠? 자, 13번. 자, 여러 가지 지금 우리나라 과거에 자, 기온 변화 쭉 나와 있는데 자, 볼게. 계절 길이 변화들 나와 있고 온실기체 배출량에 따른 두 가지 시나리오. 근데 하나는 고농도고 하나는 최소 배출돼 있지? 당연히 온실기체는 온난화 시킬 거니까 당연히 기억과 니은 중에 기억이 더 온도가 많이 올라왔단 말은 기온이 많이 올라왔단 말은 기억이 고농도. 자, 그리고 니은이 최소 되겠지. 구분은 쉽고. 자, 기억은 고농도 됐고 최근 30년 동안 과거 30년 동안 비의 평균 기온. 자, 지금 나와 있는 자료는 계절 변화 한번 보게 되면 자, 가 같은 경우에 지금 여름 같은 경우가
98에서 118로 늘었고 겨울은 오히려 109에서 87로 줄었단 말은 더 기온이 올라갔으면 의미해 주겠지? 됐고 온실기체가 지속적으로 배출되면 우리나라 겨울 일수는 대체로 감소한다. 지금 날을 봤을 때 기온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 자, 그랬을 때 이렇게 지금 온난화되었기 때문에 겨울은 줄고 있잖아, 맞지? 그 자료 그대로 바탕으로 해석하면 될 겁니다. 자, 14번. 자, 갑시다. 자,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 에너지 이용하는 것, 뭐 해양 비옥화, 우주 반사, 갈게. 탄소 다배출 에너지원, 가로 전환하면 대기 중인 방출 온실기체 양 줄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걸 에너지원을 현재 가 같은 경우에는 CO2, 이산탄소, 온실기체 발생 안 하잖아, 맞지? 이걸로 전환한단 말이니까 온실기체 양은 당연히 줄겠지. 자, 나는 대기 중 온실기체를 제거한다. 참고로 광합성이란 말이 있잖아, 맞지? 광합성 바로 CO2를 제거하는 과정이지. 그 말이 될 거고. 자, 다음은 지구 태양 복사 에너지 반사율을 감소시킨다. 우주 반사막. 지금 현재 보면 반사막이니까 반사율을 더 높이겠지? 그래서 감소가 아니라 증가가 되겠죠. 자, 15, 16, 15번. 자, 가나 복사 평형 상태 지구 열수지 대기 유무. 자, 가가 대기가 없고 나가 대기가 있고. 자, 대기가 없는 경우에 자, 평균 기온. 가나 중에 누가 더 기온이 높죠? 나가 더 높지. 현재 온실효과 말 그대로 우리가 이불과 같은 역할을 해준다 그랬지. 그래서 대기가 없는 경우는 참고로 평균 기온이 낮다 그랬어. 근데 대신 또 뭐가 컸죠? 일교차는 컸지. 맞지? 그래서 표면 온도는 낮지만 일교차는 오히려 크게 나타난다. 하루 동안의 온도 변화가 더 심하다 그 말이지. 자, 그러면 A, B. 자, A와 B 결과 지표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현재 비교하는 건데 당연히 온도가 높을수록 많은 에너지를 내는 거잖아. 자, 그러면 A와 B. 자, 지금 가와 나 중에 표면 온도가 누가 더 높다? 나가 더 높기 때문에 당연히 나오는 에너지도 더 많겠지. 그래서 B가 더 크다는 것. 자,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하면 P가 증가한다. 당장에 지금 P 같은 경우에 지표에서 나오는 에너지잖아, 맞지? 근데 온실기체가 늘어날 거니까 당연히 온실효과 커질 겁니다. 그러면 온실효과 커지게 되면 대기가 먼저 흡수하는 양이 늘어나는 거지? 그러면 대기가 흡수하는 양이 많아진단 말은 대기가 방출하는 양도 많아지면서 다시 지표가 받는 양이 더 늘어나는 거지. 지표도 나오는 양이 더 늘어난다. 그 말이지. 됐나? 자, 모두 다 늘어나는 겁니다. 대기와 지표 모두 다 흡수와 방출이 증가한다는 것. 자, 지표면 평균 온도, 가을 때, 나일 때. 아까 얘기했지? 평균 온도는 오히려 대기가 있을 때 더 높고 대기 없을 때 낮다는 것. 그래서 지구하고 달하고 비교할 때 태양과의 거리가 비슷하잖아, 맞지? 지구로부터 태양까지, 달로부터 태양까지. 그렇지만 누가 더 표면 온도 높다? 지구가 높다는 것. 대기는, 자, 달에는 대기 있다 없다? 없으니까. 자, 마지막 16번. 자, 대륙빙하 연구 나와 있고, 자, 기온 편차, 결과적 기온 변화라 생각하시면 되고, 이산화탄소 농도 나와 있는데, 두 개는 지금 거의 일치하고 있잖아, 맞지? 비례관계 맞고, 극지방의 빙하 면적 기억 시기보다 현재 넓을 것이다. 극지방의 빙하는 기온이 높게 되면 녹아서 제거될 거잖아, 맞지? 그러면 기온과 빙하의 면적은 반비례관계를 가질 겁니다. 그러면 기억하고 기온 편차를 보면 될 건데, 기억 시기와 현재를 비교했을 때 현재가 더 기온이 높잖아, 맞지? 그럼 현재 더 많이 녹아서 현재가 더 적겠지. 그래서 기억이 더 많을 것이다. 지구 대기 온실효과, 뭐 온실효과는 CO2 양을 비교하면 되겠죠. CO2 양 비교하면 현재 기억하고 현재를 봤을 때 현재가 더 많잖아, 맞지? 현재가 더 온실효과가 더 크겠지.